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내덕도로 돌아온 동학인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남정네들 모두가 민병에 초모되어서 결국 형제, 삼촌, 조카들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는 판국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한편 평산이는 도인들의 힘을 빌어 고참봉집으로 달려가 고참봉을 두들겨 패주고 안씨를 보쌈해와 홍순서의 톡을 해서 개다리 속 안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지요. 우리는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김동만이 그 원칙을 말하였다. 먼저 세터 아래 고참봉 땅과 큰 동네 임풍원 땅과 갯마을 김호석 땅들을 모두 일단 상토, 중토, 하토로 구분해 놓기로 하세. 그래가지고는 세터말 고참봉 땅들은 세터말 사람들한테 분배하고 갯마을 김무자 땅들은 갯마을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고 임풍원 것은 큰 동네 사람들한테 똑같이 서마지기씩 분배를 하는 것이오. 그래 놓고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또 한마디씩 나누기로 하세. 그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장산뜸 부자들 땅과 덕산뜸 부자들 땅들은 또 그것대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고루 분배를 하기로 하세. 5개 마을 동임과 접장들은 그 원칙에 따라 땅을 분배하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한 대로 땅 문서를 만들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말을 해두겠네. 귀신이 신통스럽게 한 일이 아니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 분배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일이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후로 절대 입을 열지 말기로 하세. 김동만이 땅 문서를 들고 흔들어대면서 말했다. 그렇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내덕 또한이 온통 벌집이 되어버릴 것이네. 김규현이 맞장구를 쳤다. 여기저기에서 옳은 말이라고들 했다. 각 마을로 돌아간 동임과 도인들은 징을 쳐서 사장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참새꿀 고참봉내 논 2마지기짜리 한방구하고 한말 가우찌기 그 한방구하고 있지라. 그 논들은 저번 참에 억울하게 죽은 정담이네가 차지하게 되었소. 금년부터는 도조고 무엇이고 바칠 것 없이 그냥 벌어먹는 것이오. 인제는 그 논은 참말로 정대남이네 땅이 되어버렸소. 아시겠소? 홍또바우가 언문으로 된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소리쳐 말했다. 홍또바우는 흥분해 있었다. 그 옆에는 홍마당새와 이공빈과 동임 김동수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또바우의 입만 바라보았다. 자기네한테는 어떤 땅이 분배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들 있었다. 우리는 어떤 땅을 벌고 살 것이오? 우리 오돌독이네부터 얼른 좀 말 좀 해주시오. 성급한 열세의 어머니가 말했다.
오들독이 경솔하게 구는 자기의 아내를 꾸짖었다. 아이, 너 왜 옆에 내야? 가만히 잠자코 좀 있어. 철회가 되면 또바오 동생이 어련히 알아서들 불러줄까. 홍또바오는 문서를 떠듬떠듬 읽어내려갔다. 최돌쇠는 참새골 정대남이 본 땅 위에 있는 참복내 다랑이는 두마지기를 벌게 되었구먼이라오. 최돌쇠가 애기슨! 하고 소리쳤다. 세상에 그 무슨 장난이란가. 떼어주려면 떼어주고 말려면 말아불제. 모폭이 막 꽂아놓고는 첫날 만날 고개 떨어지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슴새벽 물만 푸는 그것을 논이라고 주는가? 심통이 끓어오른 최돌쇠는 홍또바오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앉았다. 아이고, 자네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여. 천수답 그것도 없어서 껄떡거리지 않았는가? 오들독이 빈정거렸다. 홍또바오는 김동수, 오도출, 손영철, 손마당쇠, 홍또바오 이공빈, 양봉수, 오들독, 이바우, 김규현, 홍순서, 마평산, 이우암, 장판돌, 김호동, 김먹보의 이름들을 차례로 부르고 그들에게 배당된 논과 밭을 말해주었다. 이어서 고참봉의 청지기 장기수와 종, 악산, 금산, 덕산, 영산의 이름도 부르고 그들에게 배당된 논과 밭자리들을 말해주었다. 왼소리장이 천매주와 상여집의 만수와 훈장, 배종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도 각기 땅 한두 떼기씩을 배정하여 주었다. 천매주한테 땅 주는 것은 좋지만은 농사 지어 먹을 줄도 모르는 배운장하고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반편이 만수한테는 무엇을 하려고 땅을 배정했는가? 오들독이 이 일을 제기하였다. 그 사람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랬소. 그 사람들이야 소작을 주든지 어쩌든지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요. 홍또바오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김규현으로 하여금 땅 문서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도인들 가운데서 땅 문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규현 뿐이었다. 김규현만이 한문 글자를 뜯어 읽을 수 있었다. 김동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제 도인들 때문에 동임의 일을 잃게 된 것이었다. 고참봉의 소가리. 마을 사람들이 사장의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서 고참봉의 모든 땅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분배하고 있을 때 훈장은 두 손을 방바닥에 짚은 채 고참봉의 낯빛이 된 얼굴을 쳐다보면서 위로했다. 이것은 미친 바람일 뿐입니다. 이런 때는 한사코 고정하시고 세월만 얼른 흘러가기를 비셔야 하옵니다. 배운장은 도인들한테 몰매 맞은 옆구리와 등이 결리고 욱신거렸다. 며칠 전부터 그는 생지황물과 개똥물을 마셔오고 있었다. 고참봉은 고읍면의 영검한 의원한테서 약을 지어다가 먹고 있었다. 동학 도인들이 평산을 위하여 아기를 뵌 고참봉의 며느리 안씨를 보쌈에 가고 곡간의 곡식 가마니들을 모두 끌어내다가 근동의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땅 문서들을 강탈해 간 것 때문에 고참봉은 사색이 된 채 몸져 누워 있었다. 하늘도 미치고 땅도 미치고
사람들도 미치고 나무나 풀잎들도 모두들 미쳤구만요. 아니, 화적대들같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논밭 문서를 강탈에다가 놓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나눠준다는 것이 어디 말이라 되는 일이옵니까? 저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사옵니다마는 이거 참으로 해괴하고 망측한 세상이옵니다. 하늘님이 내려다보고 땅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님이나 용왕님이나 지신님들도 그 인간들의 해괴 망측한 처사에 아마도 넋을 잃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하늘님이나 지신님들께서 정신을 가다듬는 날에는 어떤 모양새로든지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휘저어서 그 못된 그 미친 길을 바로 잡아 놓을 것이옵니다. 배훈장은 간곡하게 말했다. 고참봉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배훈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군들을 거느린 회령진 만호가 동학 비도놈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세상은 막되었다. 이렇게 이골 저골, 이성 저성이 동학 비도들한테 무너지고 함락된다면 멀지 않아 한양의 도성까지도 무너질 터이었다. 양반질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그만두고 종의 신세로 떨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고맙게 여겨야 할 것 같았다. 이렇게 빨리 양반 노릇이 끝나다니 고참봉은 기가 막혔다. 악몽을 꾸고 있다면 좋을 듯 싶었다. 그 꿈이 얼른 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리도 없는 명색뿐인 벼슬을 사려고 들이민 20만 양이 아까워 환장할 것 같았다. 고정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뜻과 질서는 그렇다 쉽사리 뒤바뀌지 않는 법이옵니다. 양반과 상놈을 점지하는 것, 적자와 서자를 나누는 것은 하늘과 땅의 뜻이고 질서이고 일찍이 공맹과 주자가 설파한 예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기가 쇠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듯이 이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가 쇠하며 혼미해질 때가 있는 법이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주역점을 한번 쳐보도록 하시지요. 배훈장이 고참봉의 오른손을 끌어당겼다. 고참봉은 배훈장에게 한 손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배훈장은 고참봉의 손가락들을 이용하여 산가지를 가려 궤를 지었다. 오늘 나온 궤는 수화기제입니다. 배훈장은 책을 펼치고 궤를 찾았다.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도 그는 그 내용대로 읽어내리지 않았다. 그 궤는 물이 불 위에 있어서 왕성하게 타는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형국이었다.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고 배훈장은 책 속에 쓰여진 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험난한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인내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 궤에서는 함부로 나아갈 때가 아님을 알고 앞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잡아당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에 쓰인 대로 읽었다. 여우가 물을 건널 때는 꼬리를 들고 젖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꼬리가 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때에는 애초에 그 물을 건너지 않고 몸을 돌려버리는 법입니다.
이 쾌에서는 여우가 되돌아 나오고 있사옵니다. 모름지기 여우의 지혜를 배우셔야 할 때입니다. 배운장은 쾌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고참봉은 이를 뿌드득 갈았다. 여보라, 술상을 보아오도록 하거라. 고참봉은 취하고 싶었다. 이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나라가 망하다니. 이제 나는 어디로 어떻게 몸을 숨겨가야만 한단 말인가. 어디로 가족들을 이끌고 갈까. 여보라, 아무도 없느냐? 총놈들이 모두들 사장에 나가고 없사옵니다. 장기수가 대돌 앞에서 말했다. 총놈들도 미쳐 나들고 있사옵니다. 통학도인 놈들이 종들을 모두 속량시켜준다고 하고 양반 상놈 구별 없이 혼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온밭들을 평균적으로 무상분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미쳐버렸사옵니다. 배운장이 말했다. 이 쟤는 죽일 놈들. 그래, 장서방 너는 그것들을 가만두고 있으란 말이냐? 고참봉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다.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옵니다. 내일부터는 그놈들이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옵니다. 어휴, 가슴이. 고참봉은 주먹으로 안가슴을 쳤다. 아이고, 고장하시옵소서. 밤이 되면 아기도 자고 바람도 잔다고 했사옵니다. 그 미친 바람은 금방 잠잠해질 것이옵니다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면 파도도 잠들게 되옵니다. 그때에 가서 그것들을 죽쳐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배운장이 말했다. 우리 배운장이 옆에 있지 않았다면은 아이고, 이 답답한 속을 어느 누구한테 털어놓았겠소. 고참봉은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가 손수 술상을 보아 가지고 왔다. 이철이 그놈은 대관절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는 것이냐? 그놈도 저 통학 비도들하고 어울린다는 것이 사실이다냐? 고참봉은 애꿎은 연씨한테 노발대발했다. 연씨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송구하옵니다. 그놈이 홍순서라는 놈하고 함께 회령진 객사에서 버티고 앉아서 그렇게 곡간 털어다가 나누어주게 하고 제 형수를 보쌈에다가 평산이한테 주도록 하고 내 땅 문서를 빼앗아다가 찢어 무상 분배하라고 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아이고, 통분하고 통분한다. 나는 사람의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고 호랑이 새끼를 낳아서 키웠느니라. 고참봉은 억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간신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고장하시옵소서. 배운장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늘의 조화로 떨어진 논밭. 세터마을 사람들은 집강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상으로 배당해준 고참봉의 논과 밭에 들여놓은 곡식들을 가꾸었다. 그 밭에다가 새로이 두엄을 져다가 쌓아놓고 똥오줌통을 들어다가 뿌렸다.
씨 들이지 않은 땅들은 깊이 파서 일구고 자갈들을 주워내고 박혀있는 큰 돌덩이들을 뽑아냈다. 그 땅들을 더욱 기름지게 하려고 풀을 베어서 퇴비를 만들고 잡초를 뽑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터 말에 희한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 하늘에는 희뿌연 네 구름이 끼어 있었다. 지역부가 이공빈과 홍또바우와 홍마당쇠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결백을 하소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응당 고참봉의 땅을 무상으로 배당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통사정을 하여 댔다. 나도 당신들이나 다 똑같이 입도를 하고 고부성으로 전주성으로 쳐들어갔다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째서 땅 분배하는 데에서 나만 쏙 빼버렸어? 내가 전주성에서 왜 도망쳐 왔는지 아시오? 내가 그 송길만이나 천막동이 말한 것처럼 참말로 우아미하고 이 인한을 총 놓아 죽이려고 한 줄 아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내가 어째서 우리 편을 총 놓아 죽이려 했겠소? 그때는 거기에서 내가 안 했다고 뻗대어 봤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무작정 몰매를 때리려고 해서 우선 살아놓고 보자고 피해온 것이라.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아는 일이오. 내 속마음은 참말이지 해오라기같이 깨끗하요. 지역보는 전날 구림에서 돌아왔다. 회령진 집강소에 있는 홍순서에게로 가서 자기의 결백을 통사정하듯이 말했다. 물론 자기에게도 땅을 배당해 달라고 말했다. 홍순서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내덕도 집강소에 있는 김동만이나 이공빈이나 홍또바우나 홍마당쇠들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다. 지역보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내덕도로 돌아왔다. 간밤에 막동이네하고 함께 밤을 지냈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간밤 막동이네는 지역보에게 당신은 어디서 뭘 하다가 인제 왔소? 도인들이 진즉 고참봉 곡간을 다 헐어서 나누어 가지고 땅도 다 찢어 나눠 갖고 오군요.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이공빈이나 홍또바우나 홍마당수한테로 달려가서 통사정을 한번 해보시오. 당신 공이 얼마나 많소? 홍지기강이 포덕하러 다니는데 당신이 종같이 따라다닌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니오. 나한테도 땅 몇 마지기를 배당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야무지게 따지고 가리시오. 만일에 홍또바우 홍마당쇠가 말을 안 들어주거든 회령진 객사에 있는 홍순수한테 가서 진짜로 결판을 내버리시오. 이때껏 종놈 차고 다니듯이 한 날을 쏙 빼버린다니 그것이 말이 되긴 한 일이오. 상여집에 사는 만수나 배운장한테 떼어준 땅을 당신한테 달라고 하시오. 우리 아기가 금방 나올 텐데 그 아기 먹고 살아갈 끈앞풀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소? 하고 말을 한 것이었다. 당신들 나를 빼돌리면 벌 받을 것이오. 만수한테 떼어준 것이나 배운장한테 준 것이라도 나한테 돌려주시오. 만수나 배운장이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요. 그것은 저기 무엇이냐 먼천 소도 웃을 일이오. 지역보는 입가에 흰 거품을 빼물고 홍또바우를 향해 소리쳤다. 홍또바우가 지역보를 도청으로 데리고 가서 김동만과 김규현과
이공빈과 오들독과 김육손과 박달주와 이검철을 불렀다. 홍마당쇠도 덩달아 나와주었다. 지역보는 그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을 짓거려댔다. 도청마당에 지역보의 어머니 곽씨가 와 있었다. 그녀는 아들 지역보와 도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곽씨는 지역보를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다. 고참봉의 논이나 밭을 욕심낼 일이 아니라고 타이르려고 했다. 아가, 이럴 때는 바우처럼 죽은 듯이 눌러 있어야만 한다. 이 애미 말 깊이 새겨들어라. 지역보는 어머니 곽씨의 말을 아랑곳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때에 땅 한 뙑이라도 얻지 못한다면 평생 가난뱅이가 될 터이었다. 흥! 하고 김육손이 지역보를 빈정거렸다. 이 간세꾼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인제사 아닌 밤중에 홍두개같이 뚝 붉어져 나와가지고 똥 끼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여. 박달주가 지역부의 턱을 걷었다. 동네 사람들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전에 싸게 없어져라. 김규현이 소리쳤다. 이검철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지역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지역부는 이검철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다. 곽씨가 달려와서 사람들을 말렸다. 이검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부의 볼과 머리를 찢어댔다. 발로 걷어찼다. 김육손도 덤벼들어 두들겨 팼다. 한쪽 다리가 성취하는 지역부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홍또바우가 발 뒤꿈치로 지역보의 엉덩이를 찧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지역보가 소리쳤다. 아이고, 제발 땅은 안 줘도 좋소. 우리 아들만 좀 살려주시오. 곽씨가 울부짖으며 통사정했다. 김규현과 홍마당쇠가 지역보를 더 두들겨 패지 못하게 말렸다. 지역보가 그들을 피해 도청 사립 쪽으로 절름거리며 도망쳐갔다. 오냐, 육손이 껌철이 또바오. 똥만이 내 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나를 빼돌리고 너희들만 참복내 땅 빼앗아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지 두고 보자, 이 새끼들. 내가 땅에 묻혀 저승에 가더라도 기어이 너희들이 벼락 맞아 죽는 꼴들을 똑똑히 볼 것이다. 똑똑히 볼 것이여. 지역보는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절름거리며 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곽씨가 그를 부축하였다. 내 논에 내 농사, 내 집에 내 새끼. 평사는 고일평해안의 안씨를 홍순선의 집 토굴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차지가 된 논과 밭에 농사 지을 준비를 했다. 문혼에 김을 메었다. 빈 밭과 천수답에는 메밀을 갈았다. 자고로 메밀이라는 곡식은 그것에 씨를 뿌릴 때에 다 익은 그것을 베어 짊어지고 오는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늦게 씨를 뿌려도 된다는 말이었다. 농사를 짓고 김을 매는 틈틈이 참새골 모퉁이에다 움막을 짓고 있었다. 고참봉의 산에서 기둥나무와 모리로 쓸 나무들을 베어다가 껍질을 벗겼다.
석갈의 제목들도 배워왔다.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평사는 토굴 속에 들어있는 안씨에게 통사정을 하곤 했다. 아시마님, 행여 딴 마음 잡수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보아란 듯이 우리 재미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나 뼈가 휘도록 일을 해서 아시마님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할게요. 안씨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에 말을 잃어버렸다. 얼이 아주 빠져버렸거나 얼이 병신이 되어버린 듯 싶었다. 눈을 내내 감고 있었다. 그 눈을 뜨더라도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기만 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생시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었다. 평사는 참새꿀 안쪽에 양지 바른 언덕 끝 한쪽을 수직으로 깎아내고 땅을 편편하게 다듬었다. 언덕을 토굴처럼 이용하여 집을 쉽게 지으려는 것이었다. 금산과 악산이 가끔 와서 도와주었다. 측간 목수 노릇을 하는 갯마을의 박일주를 불러다가 주춧돌을 놓고 기둥 둘을 세웠다. 기둥에 붙여서 바람벽을 쌓아 올렸다. 나도 자네 집 옆에다가 집 한 채 조그맣게 짓고 가온네 데려다가 살라네. 악산이 평산에게 말했다. 나도 악산이가 잘나네. 금산이 말했다. 참복 나으리가 곧 공예를 줄란다고 했은게. 종들은 그들끼리 즐거웠다. 이제는 나도 알았네. 악산이 석가래로 쓸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서 평산에게 말했다. 평산은 무엇을 알았냐는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인제 알았다는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악산은 약은 사람이었다. 고이철이 그렇게 대처로 달아나라고 해도 달아나지 않고 붙어있던 종이었다. 나도 알았네. 금산이 말했다. 이 자식, 내가 뭘 알았다 그래? 악산이 금산을 향해 빈정거렸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도 장가를 가면 첫날 밤에 신부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여. 평사는 금산이 밉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다. 악산이 머리 회전은 잘 되지만 가슴이 없는 종이라면 금산은 머리의 회전과 가슴이 모두 없는 종이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평사는 금산이 자기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던 일을 떠올렸다. 금산은 살아 돌아온 평산에게 두 손을 비비면서 살려주소, 한 번만 살려주소 하고 빌어댄 것으로 끝이었다. 금산은 어찌할 수 없는 가슴도 머리도 없는 종일 뿐이었다. 바람벽이 어느 정도 마른 사흘 뒤에 바람벽 시울에다가 받침대를 세우고 모리를 얹은 다음 그 모리에다가 석가래를 얹었다. 석가래 위에 발대를 깔고 흙을 이겨다가 얄따랗게 덮었다. 종덕산과 악산과 금산과 홍또바우와 홍바당새와 이공빈과 박달주가 와서 흙을 올려주고 덮어주었다. 밤새도록 집 이영을 엮어다가
그 흙 위에 덮었다. 새끼줄로 단단하게 이영을 눌러 묶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영이 날아가지 않을 터이고 빗줄기가 아무리 세차게 쏟아져도 새지 않을 터이었다. 앞쪽 바람벽을 쌓고 거정문을 달았다. 마음은 편편하고 얄딸한 돌들을 들어다가 구들장을 놓고 뒷안에다가 굴뚝을 만들어 세웠다. 흙을 일겨 온도리를 바르자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말릴 심산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평사는 장작 한 아름을 아궁이에 쑤셔놓고 뗄나무를 하러 갔다. 아기를 뵌 안씨하고 함께 잘 방은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게 위에 뗄나무를 산처럼 쌓아지고 왔다. 동네 사람들 보란 듯이 거들먹스럽게 이사를 하도록 하세. 그래야만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부지깽이 한 개씩이라도 부조를 할 것이 아닌가. 예로부터 새로 장가든 사람이 분가를 할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각기 질그릇 한 개, 숟가락 한 개, 장작 한 아름, 괭이 한 개, 낫 한 자루, 곡식 한 바가지, 콩씨나 메밀씨 한 쪽박씩을 가져다가 주곤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호박씨나 박씨 한 줌까지도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으로 이삿날을 받자. 박달주가 말했다. 사람들이 들에 나기 전에 일찍이 천매주 보고 한바탕 웜소리 하라고 하세. 평산이 접장이 참새골에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말이오. 홍마당쇠가 거들었다. 그렇지만 평사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이 껌철이 소리쳐 말했다. 평사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홍순서의 도굴 속에 있는 안씨를 훤한 낮에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평사는 생각했다. 안씨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밤에 몰래 안씨를 업고 오리라고 마음 먹었다. 이바우의 근신.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이 좋은 때. 만년 만에 한 번 나는 장부로서 5만 년 만에 한 번 오는 좋은 이때.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주 들어. 들이나 산에서는 이 칼노래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어른들도 부르고 아이들도 불렀다. 뗄나무를 하러 가거나 두엄찜을 지고 가는 남정네들이 지게 통발을 두들기면서 육자배기 가락에 얹어 부르기도 하였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하다가 병신 되면은 못 간다네. 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안악들은 들에서 일을 하거나 나무를 캐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갯벌밭에서 조개를 잡거나 해초를 뜯으면서 부르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개벽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부산스럽게 움직거렸다. 그러는 가운데 이바운의 집 사람들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바운은 자기의 집 사립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안에서는 유일하게
이바운에만 직강소에서 배당해준 고참봉의 논과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장산댁이 아들 이바우에게 당부를 하고 또 했다. 모두들 미쳤다. 참말로 미쳤어. 이럴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죽어. 알겠느냐? 이바우와 구름예는 한낮에도 바깥 한번 내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거정문을 내려뜨리고 있었다. 고참봉의 수조르기라고 할 만한 김동수나 손영철이 찾아오거나 동학도인 쪽 사람인 홍또바우나 홍마당쇠나 최돌쇠나 이공빈이 찾아오거나 이배우는 배가 아프다고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앓고 있기만 했다. 구름예는 배가 둥둥하게 불러 있었다. 그녀는 낮이면 누워 잠을 자다가 밤에 마당에 나가 어정거리곤 할 뿐이었다. 햇볕 맛을 보지 못한 구름예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숫제 벙어리 행세를 하였다. 백치가 되어버린 듯 싶었다. 묻는 말에도 대꾸를 하지 않고 내내 벽을 향해 들어 누워 있기만 했다. 장산댁은 하고 한숨을 쉬곤 했다. 그녀는 손자 달섬이를 방 안에 가두어 놓았다. 이바우 옆에 앉혀 놓곤 했다. 이바우가 아들 달섬이와 딸 순한이한테 손목을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달섬이는 이바우가 잠시 드르릉 코를 골면서 눈을 붙인 사이에 휙 나가버리곤 했다. 한 번 나가면 깜깜한 밤중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장산댁은 치마꼬리에서 휘바람 소리가 날 만큼 바쁘게 움직였다.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캐우고 해초를 뜯어다가 죽을 쑤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을 먹이곤 했다. 참말로 미쳤더라.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고참봉 논밭에 김 메고 두엄 짊어다 메고 제 자식들이 아니여. 이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장산댁은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달섬에게도 당부를 했다. 달섬이도 잘 들어라. 너도 한사코 조심해라. 칼노래인지 갑옷의 노래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들도 입에 담지도 말어라. 그 노랫소리 들려오기만 하면 나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곤 한다. 앞으로 두고 봐라. 이 세상이 일래 이대로 가는지 멀지 않아서 어느 날 문득 눈 깜짝할 사이에 휘딱 세상이 또 뒤집힐 것이다. 달섬이는 해초국을 들이켜다 말고 할머니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그 눈빛이 매우 불만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개벽 세상이라던데 이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양반도 상놈도 없고 또 관아에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하지도 않고 수군들이 땅세 오염세 금포를 많이 안 낸다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지도 않고 그런다던데.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달섬이는 따지듯이 말했다. 장산댁은 달섬의 등을 철썩 때렸다. 달섬이를 향해 눈을 맵싸게 흘겼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쉽게 변한다냐. 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고참복네 땅에다가 두엄져 내고 고참복 며느리 여보다가 살고 남의 양반딸 강제로 보쌈하듯이 데려다가 장가 들어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제명대로 못 살게 될 것이다. 할머니 말 잘 들어라. 내 아버지가 어째서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안 해버리는 줄 아냐? 조심하느라고 그런단다.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회령진 만호 군사들이 창 없고 칼 없고 화성총 놓을 줄 몰라서 이렇게 가만 놔두고들 있는 줄 아냐? 다라님 군사들은 눈 없고 귀가 없어서 시방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것 저것들하고 그대로 두고 보는 줄 아냐? 대관절 어떤 놈들이 제일로 못된 놈들인가 어디 보자 하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서 한번 파리채를 집어들기만 하면은 점 찍어 놓은 미운 파리들은 한날 한시에 싹 때려잡아 버릴 것이다. 그때는 재수 없는 고운 파리들도 휩싸여 죽게 될 것이여. 한사코 조심해야 한다. 장산댁은 목이 메어 있었다. 소매를 잡아다가 눈물을 훔쳤다. 어느 날 밤이던가 장산댁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있었다. 어지럽고 사나운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정네 이마동이 얼굴에 피칠을 한 채 나타났다. 입을 탈싹거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더니 총총 걸어가 버렸다. 얼굴에 무슨 피를 그렇게 칠하고 있느냐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가느냐고 하면서 그녀는 그를 뒤쫓아갔다. 그는 구름과 안개가 소용돌이 치는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쳐 내렸다. 그런 이마동을 작은 아들 우암이 뒤쫓아가려고 했다. 그녀는 작은 아들 우암을 붙잡고 늘어졌다. 우암이 그녀를 뿌리치고 달려갔다. 그 아들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쳐 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장산댁은 이마동을 원망했다. 저승에 가려면 혼자서나 갈 일이지. 하나 있는 똑똑한 새끼 작은 아들까지를 이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장산댁은 이마동을 욕했다. 제발 우암이 너만은 무사해라. 장산댁은 곧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고방에 놓고 칠성님께 빌었다. 작은 아들 우암의 신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축수했다. 칠성님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을 뒤에 당집으로 달려갔다. 당집 안에는 어둠이 서려 있었다. 뱀신이 움직거리는 듯 싶었다. 그 뱀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하면서 작은 아들 우암을 보살펴달라고 축수했다. 그렇지만 장산댁은 그 꿈 이야기를 아들 이바우한테 하지 않았다. 그들 모자는 가능하면 이마동이나 이우암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으려고 들었다. 서로의 속을 상하지 하지 않게 하느려는 것이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나는 너희 할애비인가 무엇인가 때문에 당하고 또 당한 관제수. 아이고, 그놈의 관제수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은 내 말 헛소리 듣지 말고
행여나 저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한테 휩쓸리지 말아라. 제 놈들끼리나 미쳐서 날뛰다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들 하라고. 달섬은 피 하고 불만을 뱉어냈다. 나도 크면 삼촌같이 동학군 될 것이다. 장산댁이 달섬이의 등을 철썩 갈겼다. 대등 혓바닥을 뻐들어지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뭔 소리라냐. 입을 새의 부리처럼 내밀고 있던 달섬이 퉁명스럽게 다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나쁘다고 그랬었더라. 늑대들보다 더 징그럽고 무서운 참복내 종노릇만 하고 산다고. 진짜 계백 세상이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동학도인들한테 두들겨 맞아 죽을 터인데 우아미 삼촌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그러더라. 하고 말했다. 피치를 해놓은 듯 쉽게 타오르는 노을빛이 눈앞을 어질어질하게 했다. 그 노을을 대하자 평사는 자기가 싸움터에서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무섬증이 들었다. 조급해지기도 했다. 자기가 싸움터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집에 감춰둔 안씨를 누구인가가 업어가 버렸을 듯 싶었다. 그 노을이 쓰러지고 거무스레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 사는 옥황상제의 세상이 끝나고 땅 밑에 사는 귀신들의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의 세상에서는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법이었다. 자기가 싸움터에서 죽인 사람들의 혼령이 내덕도에까지 날아왔을 듯 싶었다. 그에게 보가피를 하러 들 것 같았다. 너 이놈 평사나, 내가 나를 죽였지? 나 잘 만났다. 내가 하도 한스러워서 여기까지 내 놈을 쫓아왔다. 두고 보아라. 내가 너를 기어코 죽이고 말 것이다. 내 각시나 내 새끼까지도 잡아 죽일 것이다. 뗄나무 침을 짊어진 평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 귀신들은 먼저 안씨와 자기가 함께 살지 못하도록 회방부터 놓을 듯 싶었다. 아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홀령님네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개벽 세상을 불러오려면 그렇게 총을 놓고 칼을 휘둘러야 한다기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평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하고 제사를 지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새굴에서 안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조마조마해지곤 했다. 들이나 산이나 바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안씨가 문득 어디론가 호련히 달아나 버리고 없을 듯 싶었다. 평사는 새벽녘에 임슬개포의 이바운의 고기발을 보아다가 먹곤 했다. 고기를 잡자마자 그는 혼절할 만큼 다급하게 뛰곤 했다. 이때 그의 참새골 움막과 임슬의 갯벌 사이는 천리나 된 듯 멀었다. 아시마님, 혹시라도 마음 달리 잡수지 마셔요. 셋내 참말로 잘해드릴게요. 저는 아시마님 없어지면 이 개벽 세상이 있으나 마나 한 일이구먼요. 아시마님이 안 계시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도 없구먼요. 일례 저하고 같이 사십시다요. 아시마님이 뵌 그 아기나 키우고 서당에도 보내고 벼슬살이도 하게 하고 저 뼈가 휘도록 부지런히 할게요.
작은 방마님 고일평같이 밖으로 나돌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아씨마님 옆에만 붙어서 살게요. 제발 남 마음 먹지 말고 이 평산이 놈하고 함께 백년해로 하셔요. 손이나 발에 더러운 것 안 묻히고 살게 해드릴게요. 평사는 틈만 나면 안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통사정을 하곤 했다. 흐느껴 울거나 훌쩍거리는 안씨를 얼싸는 채 얼르고 달래기도 했다. 거북살스럽게 불러있는 그녀의 아랫배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거기에 얼굴을 비비기도 하면서 울지 마셔요. 아시마님이 우시면은 저는 가슴 속이 달아지고 찢어지는 것 같구만요. 하고 울먹거렸다. 이날 평사는 여느 때와 달리 더욱 심하게 조울증이 일었다. 서둘러 달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졌다. 흐트러진 뗄나무들을 한데 묶어 짊어지고 내달렸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아시마님! 하고 불렀다. 인기척이 없었다. 뒤통수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싶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거정문을 들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윗목 구석에서 솥에 기름불이 야울거리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꽃갈처럼 수북하게 밥이 담겨 있고 해초국 한 그릇도 놓여 있었다. 숟가락과 젓가락 한 쌍도 놓여 있었다. 평사는 불길한 생각 속에서도 퍼뜩 우렁이각시를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놀라게 하여 주려고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엔가 숨어 있다 싶었다. 그는 가슴이 쿵쿵거렸다. 짙은 어둠이 서려 있는 부엌 속을 뒤지고 측간 안을 살펴보았다. 집 모퉁이도 더듬어 보았다. 그 어디에도 안씨는 없었다. 집과 계곡의 옹달샘 사이를 이어놓은 길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갔을까? 홍순서의 집에 갔을까? 그럴 리 없다. 도망을 갔다. 어디로 갔을까? 고참봉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 친정집으로 갔을 터이다. 평사는 고개를 저었다. 근처의 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새끼줄을 말아쥐고 큰 소나무 가지를 쳐다보며 다니는 안씨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가지에다가 새끼줄을 걸치고 목을 매다는 모습, 혀를 길게 빼물고 늘어져 있는 모습도 그려졌다. 평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씨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뱃속의 아기를 어떻게 하고 죽는단 말인가. 평사는 한달음에 고참봉 집으로 달려갔다. 아시마님 여기 안 오셨소? 털보 늙은이한테도 묻고 그의 동생인 공리한테도 물었다. 장기수의 아들 동백이한테도 물었다. 악산에게도 묻고 금산에게도 물어보았다. 다들 고개를 저었다. 친정으로 달아난 모양이라고 평사는 생각했다. 안씨의 친정은 얼마 전에 고읍면의 옥당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옥당마을은 천관산 동남쪽 기슭에 있었다.
안씨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안석진은 고읍면과 남상면과 대흥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훈장질 위의 일이라고는 집뭇 하나도 묶을 줄 모르고 또 그것을 들어 옮길 줄도 몰랐다. 안씨가 이부종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고 또 새터말 사람들과 종평산이한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긴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안씨의 그러한 마음을 고쳐줘야 한다고 평사는 생각했다. 썰물이 젖고 갯벌밭이 새까맣게 드러났다. 내덕도에서 천관산 밑으로 뻗어나간 노두길이 거대한 용처럼 몸을 이리저리 외틀어대고 있었다. 발을 옮겨 디딜 때마다 노두돌들이 덜크덩거렸다. 평사는 노두길을 달렸다. 한쪽 발로 디딘 노두돌이 기울어지기도 전에 재빨리 다른 발을 옮겨 디뎠다. 그는 펄펄 날아가고 있었다.